안녕하십니까. 마이베스트홈 김일봉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에 밖으로 나와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이곳 캐나다 이민과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 그 이민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자산인 이 부동산에 있어서 주택과 콘도 매매, 그리고 분양에 대해서 이것만은 꼭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그동안에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은 한 가지 더, 그렇게 자주 거래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전매 어사이먼트라고 하지요. 분양을 받고 나서 어떤 이유로든 클로징을 하지 않고 그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하는 그 전매 거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생각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전매는 일반 거래와는 다르게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면 실수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또 실수하게 되면 피해가 상당히 커질 수 있거든요. 알려드릴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전매할 수 있는 조건, 그 계약 과정에서의 그 주의사항, 그리고 세금, 또 파는 분, 사는 분들의 그런 장단점들 등등 끝까지 다 보시면 전매가 이런 거구나 하고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저는 전매로 파시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리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고정자산이고, 특히 이 토론토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한번 구입 계약을 한 이후에는 다시 팔 때는 그 꼭 팔아야 하는 이유가 확실한 경우 이외에는 팔지 말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번 매매 계약을 할 때는 구입할 때는 취득세, 팔 때는 그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꽤 높은데요. 그것이 다른 경비들과 합쳐져서 살 때 팔 때 합쳐서 최소한 매매가의 10% 내외가 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참 손해입니다. 팔 때 그 10% 시세 차익이 생긴다 해도 그 경비 때문에 오히려 더 손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걸 알면서도 꼭 전매를 해야 한다면 그래야 하는 그 각 가정에서의 특별한 상황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다면 이런 전매를 하게 될 시에, 그리고 그런 전매 매물을 구입할 시에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매 계약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처음 분양받았을 때 그 분양 계약서를 보면은 그 안에 대부분 Limit Right of Assignment라고 전매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공사의 전매 조건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다음에 말씀드릴 항목들 중 안에는 거의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첫째, 전매는 딱 한 번만 인정이 됩니다. 한 번 전매한 것을 다시 전매하는 것은 대부분 허용이 되질 않습니다. 두 번째, 중도금이 다 납부된 상태여야 합니다. 세 번째, 전체 분양 유닛의 일정 규모 이상, 대부분 90% 또는 95% 이상의 유닛이 팔려야 한다고 나옵니다. 넷째, 건물 콘크리트 구조체의 가장 상부층 지붕 구조가 완료된 후에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입주 이전 30일이나 60일 또는 등기 이전 30일이나 60일 이전까지만 전매를 허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개발사는 입주가 가까이 올 때 입주 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만 딱 정하고 오로지 그 기간에만 허락한다 하고 연락해주는 그런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꼭 전매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전매 구입자는 처음 그 분양받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모기지 어프루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파는 사람은 전매 비용을 시공사에 내야 합니다. 대부분 정해진 금액이 5,000불에서 10,000불 정도, 그 정도 됩니다만 처음 분양 계약 시에 전매 비용이 인센티브로 무료로 또는 할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개발사의 그 변호사 비용은 전매를 요청하는 계약자가 내야 합니다. 아마 1,000불 내외 플러스 HST 정도 될 것입니다. 이상 7가지 조건 중에 콘도마다 몇 가지는 대부분 다 들어있고요. 그런데 마지막 8번째 위의 조건 중에 본인 전매에 해당 조건이 다 충족이 된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개발사가 허락해야만 전매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고 나옵니다. 이 조항은 모든 콘도 전매 조항에 다 나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개발사는 전매 승인을 미루거나 어떤 정해진 기간에만 승인을 하겠다고 하면서 개발사의 그 자체적인 스케줄 계획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는 위의 조항에 확실히 걸려서 지금은 전매가 허락이 안 되는 상황이어도 시공사에 따라서는, 또는 그 전매를 요청하는 리얼터가 시공사와의 그 좋은 그 친분 관계가 있다면 의외로 쉽게 허락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이 그 개발사가 허락해야만 한다라는 그 조항의 근거로
허락해 주기도 하고 또는 허락해 주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에 전매 조건을 검토하고 이제 전매 매각자는 전매로 사실 분을 찾아서 계약을 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전매 계약은 일반 리셀 매매 계약보다도 훨씬 여러 가지 복잡한 경우의 수가 많아서 계약서의 컨디션, 즉 조건들을 작성하고 그리고 변호사 검토 과정에서 빈틈없이 아주 전문적이어야 실수가 없습니다. 전매 계약에서의 실수는 상당히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꼭 경험이 많은 리얼터로 선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개발사는 전매 매물을 MLS에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래서 대부분 일반 한인 에이전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거래를 하는데요. 관심 있는 바이어를 찾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어서 좋은 바이어와의 거래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매수자가 생기게 되면 매도자, 매수자, 쌍방의 여러 가지 조건을 담은 계약서에 양쪽 모두 잘 설명을 듣고 사인하고 나면 사시는 분은 정해진 계약금을 파는 쪽에 전달을 하고 쌍방의 각각의 변호사를 통해서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쌍방은 자신의 변호사에게 각각 따로따로 검토를 의뢰하게 됩니다. 즉 만약에 사는 분, 파는 분을 한 리얼터가 다 맡아서 진행한다고 해도 변호사는 따로따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변호사는 전매 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게 되고 또 별도로 파는 분은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서 변호사에게 전달을 해야 되고 변호사는 검토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계약 때 받은 원 분양 계약서, 그 다음에 Amendment, Disclosure 파일이나 서류나 책자 또는 USB, 두 번째로 그동안 계약금과 중도금 내고 우편으로 받은 영수증, 즉 Evidence of Compliance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필수 서류입니다. 꼭 미리 잘 챙겨 놓으시고요. 분실했거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시공사 쪽에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재발급을 요청해서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컬러 셀렉션 마친 서류, 업그레이드 했으면 업그레이드 서류, 그리고 업그레이드 비용 납부한 서류. 네 번째로, 입주 날짜 받았으면 받은 이메일이나 서류. 다섯 번째로, 기타 시공사로부터 받은 내용 관련 서류들입니다. 추가로 전매 매입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기지 프리 어프로벌 서류 또는 입주가 가까워졌을 때는 펌 어프로벌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 손님들은 제가 같이 맡아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덧붙여서 사는 분이 변호사 검토 마치기 전까지 추가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전매는 대부분 실제 매물을 직접 가서 그 유닛 내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도면을 잘 살펴야 하고요. 직접 현장에 가셔서 건물 주변 현황, 전망을 가리는지, 햇빛은 어느 정도 들 것인지, 소음은 어느 정도인지, 주변 상권은 어떤지, 교통 체계는 편리한지 등등 여러 가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입주 후에 나온 매물이라면 직접 실내를 보실 수는 있습니다만 한번 입주 클로징을 했기 때문에 시공사에 따라서는 24,000불 HST 정부 보조금 혜택이 없어졌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매로 구입하시는 사람은 꼭 유의해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원 계약자가 받게 되어 있는 인센티브들, 즉 개발세, 디벨로퍼 차지 캡 씌워진 것이라든가 등기할 때 크레딧으로 분양가를 추가 할인받았다거나 관리비 면제를 받았다거나 이런 기타 모든 인센티브를 그대로 인계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셋째, Evidence of Compliance로 중도급 완납된 거 꼭 확인하시고요. 네 번째로 인테리어 실렉션이 끝난 경우에는 색상과 자재를 잘 보시고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했을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비용을 완납했는지도 확인되어야 됩니다. 위에 파는 분과 사는 분의 모든 절차가 이상 없이 끝나면 조건 해제 서류에 다시 한번 사인을 하면 쌍방 간의 계약 절차는 끝나게 되고요. 시공사에 전매 승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파는 쪽 변호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공사 쪽 변호사가 받아서 검토하고 전매 승인 서류를 별도로 다시 만들어서 파는 분, 사는 분 쪽으로 서류를 보내서 사인을 받고 최종적으로 시공사 쪽에서 마지막 사인을 하면 쌍방 간의 잔금 정리와 함께 분양권의 명의가 이전이 됩니다. 이때 이 잔금 정리는 파는 분은 본인이 냈던 중도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에서 전매 계약하고 나서 바로 받았던 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사는 쪽 변호사로부터 받고 이 전매 계약은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 전매 후에 파는 분이 그 다음 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그 매각 프리미엄에 대한 13% HST를 내야 되고요. 둘째, 매매 차입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60만 불 분양 콘도를 70만 불에 팔고 중개 수수료나 변호사 비용 등 그 비용이 4만 불 들었다 가정한다면, 첫째, 매각 프리미엄 그 10만 불에 대한 13%인 13,000불을 HST로 내야 되며, 둘째, 차익 그 10만 불에서 비용 4만 불을 제한 6만 불은 판해 소득에 합산돼서 그 다음 해에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 전매 차입금은 최종 등기하고 난 다음에 그런 내 자산이 아니고 단지 분양권만을 매각해서 생긴 그 이익금이기 때문에 캐피탈 게인으로 인정되지 않고 비즈니스 인컴으로 인정이 돼서 차입금의 50%가 아닌 이익금의 그 100% 전액이 텍서블 인컴으로 본인의 실제 인컴과 합산이 돼서 그 합산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개인 소득이 10만 불이라면 그 이익금 6만 불이 합산이 돼서 내년 4월까지 16만 불을 개인 소득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처럼 전매할 때는 소요되는 경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기존 매물을 팔 때보다 많이 듭니다. 네, 이상 전매할 수 있는 조건, 전매 계약 시의 그 주의사항, 그리고 전매 시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전매로 파실 때 또는 사실 때 신중하게 고려해 보실 내용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파시는 분의 입장에서의 좋은 점을 먼저 살펴보면요. 첫째,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을 경우에 전매로 팔 경우에 내야 되는 그 많은 세금을 내고도 상당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으로 투자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크면 세금을 내고도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수익률이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 금리가 낮을 때는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둘째, 전매하지 않고 등기 시에는 꽤 많은 클로징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장이 좋지 않거나 은행 모기지 대출 요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 미리 매각함으로써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시는 분 입장에서의 그 좋은 점을 보면요. 첫째로, 주변의 그 기존 부동산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매 매물은 잘 고르면 가치에 비해서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도 구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닛은 입주 후에 그 등기를 마치고 새롭게 매매 시세가 형성이 되면 보통 그 새 콘도의 조건이 좋다면 기존 콘도보다 가격이 꽤 높아지기 때문에 빠른 기간에 높은 시세 차익의 투자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이 그 전매 가격이 많이 낮아져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선택을 하신다면 기존 콘도 리세일 매물을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가치가 높은 새 콘도를 기존 콘도 살 때처럼 주변 환경들을 모두 다 직접 확인하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좋지 않은 점을 보면요. 파시는 분이 좋지 않은 점은 시세가 많이 올랐을 때는 세금을 내고도 큰 투자 수익이 나올 수 있지만 입주 가까운 시점에 시장이 별로 좋지 않거나 또는 급속히 냉각되는 그런 시장이 닥칠 경우에는 시세 차익이 적어서 투자 효과가 떨어지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이 이런 시기인데요. 저도 부동산 21년 만에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너무 빠른 시간에 금리가 한꺼번에 너무 올라버려서 시장이 미처 대처가 안 되고 부동산 가격이 급속히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한 그 가정 상황으로 전매 매각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클로징을 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고 추후에 그 시장이 회복이 되면 그때 정상적인 매각을 하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사시는 분의 좋지 않은 점은 먼저 등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보통 기존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와 이외에 크게 들어가는 비용이 많지 않습니다만 전매는 분양을 그대로 받아서 분양 클로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취득세 이외에 개발세나 기타 클로징 비용 항목도 많고 비용도 기존 부동산 클로징 비용보다는 꽤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전매 프리미엄이 꽤 있는 경우에는 초기 다운페이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점입니다. 원 분양자가 중도금으로 냈던 금액하고 원 분양가와 전매가의 차이, 즉 그 프리미엄을 같이 합한 금액을 원 분양자에게 주어야 전매 명의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내야 되는 그 다운페이 금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 원 분양 계약 날짜가 아주 오래된 분양 매물이 나왔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처음 분양가가 아주 낮았기 때문에 당연히 프리미엄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단 전매 구입하고 클로징한 후에 다시 리파이낸싱을 신청을 하면 새로운 시세가 기준이 돼서 그 시세 기준의 모기지 금액으로 새로 대체를 시키고 그 차액을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 이런 방식으로 하면 처음에 많이 들어갔던 그 금액에서 상당한 금액을 다시 회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전매 시세가 많이 떨어진 때는 프리미엄이 크지 않거나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운페이 금액이 기존 부동산 살 때보다 오히려 아주 작아지는 장점으로 바뀌기도 하니 이런 기회를 잘 살리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상 전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그 영상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적인 토론토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오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별다른 급한 목적이 아니고서는 일반 기존 부동산 매각이든 분양권 전매든 파시지 않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라 늘 손님들께 권하고 있습니다. 꼭 팔아야 하는 그런 경우는 그 부동산을 팔고 이사가는 경우 또는 그 부동산을 다운사이징하고 팔고 나머지 여유자금으로 다시 분양을 받거나 다른 부동산으로 재투자하실 경우에만 매각을 고려하시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전매의 경우도 가능하시면 팔지 마시고 어떤 방식으로든 클로징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등기 후 1년 이후 그 24,000불 HS 리베이트 기간이 지나고 나서 매물로 파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모기 대출이 매우 힘들거나 각 가정마다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전문 리얼터와 깊숙이 상담을 하시고 전매를 파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시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지요. 시기와 그 매물에 따라서는 전매로 사는 것이 다른 어떤 경우보다도 더 큰 투자 효과가 나기도 하기 때문에 적극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가정 경제에 있어서 좀 더 빠르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의외로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신의 한 수도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딱딱한 내용 긴 시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부동산 거래 전매에 대해서 만약에 새로운 점을 아셨다면 어쩌면 의외로 가정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알려주시면 저의 오랜 경험으로 능력껏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이민 가정에서 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첫째도 둘째도 역시 가정경제 안정이겠죠. 그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각 가정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좋은 날씨 따뜻한 마음 서로 주고받으시면서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